저는 27년간 인체 해독과 영양 대사를 연구해온 노수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믿고 계신 상식 하나를 짚어보려고 해요. 김과 미역은 몸에 좋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수백 명의 피로와 이명, 피부염 환자분들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몸속의 기준치를 훨씬 넘는 납과 카드뮴, 그리고 요오드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물질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추적해보니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 해조류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한장, 미역국 한 그릇이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요? 사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몇 년씩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몸속에 서서히 쌓인 중금속은 신경계를 교란하고 에너지 대사를 막고 면역 체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명이고 만성 피로고 피부염인 거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속에 숨어있는 독소의 실체와 그걸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게 찾아오신 박영숙 69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년 넘게 이명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전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고 그렇게 2년을 지쳐가며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박영숙님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김을 구워 드시고 미역국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검사를 해보니 몸속 납과 요오드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박영숙님은 조리법을 바꾸고 해독을 돕는 식단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물에 불렸다가 물을 버리고 가볍게 데쳐 먹고 미역은 찬물에 30분 이상 불린 뒤 첫 끓인 물을 반드시 버렸어요.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와 계란을 챙겨 먹으면서 중금속 해독을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만에 이명이 점점 잦아들고 밤에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변화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과 미역 속에 숨어있는 독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신경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납을 안전한 노출 수준이 없다고 발표한 대표적인 신경 독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청각신경에 직접 작용해서 이명과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도연 72세님은 매일 아침 구운 김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검사를 해보니 납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끔 TV 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을 먹을 때는 불린 후 물을 반드시 버리고 구울 때도 직화로 바로 굽지 말고 팬에 살짝 데우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납 흡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산 김을 그냥 바로 구워서 먹는 습관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운 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카드뮴이라는 중금속도 문제예요. 이 물질은 우리 몸속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카드뮴에 노출되면 만성 피로가 생기고 피부염이나 알레르기가 악화될 수 있어요. 유럽식품안전청 자료를 보면 카드뮴 노출과 아토피, 알레르기 악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박선영 65세님은 항상 피곤하고 피부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는 피부염 약만 처방받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셨죠. 그런데 해조류 섭취를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자 놀랍게도 피부 가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해조류를 먹을 때는 끓는 물에 10분 이상 데쳐서 드시면 카드뮴 함량이 약 7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공김이나 양념 미역은 제조 과정에서 금속 잔류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김이나 미역을 자주 먹는데도 피부가 예민해진 적 있으신가요? 요도는 참 애매한 성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요. 독일 식품위생국 보고서를 보면 요도를 하루 20ppm 이상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은자 67세님은 미역국을 거의 매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심해지고 몸이 자꾸 붓더라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요도 과잉이 원인이었습니다. 미역국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고 미역을 찬물에 30분 이상 불린 뒤 국물도 절반만 드시도록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미역을 먹을 때는 반드시 찬물에 충분히 불리고 국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조류 섭취 빈도를 주 2회 이하로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미역국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비소도 간과할 수 없는 독소입니다. 비소는 체내에 서서히 축적되면서 피로와 신경계 이상을 불러와요. 한국환경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해조류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정호 70세님은 미역줄기 반찬을 매일같이 드시던 분이었어요.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낮에도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죠. 미역줄기 섭취를 줄이고 해조류를 끓일 때 첫 번째 끓인 물을 반드시 버리도록 했더니 몇 주 만에 피로감이 확 줄어들었어요. 해조류를 끓이거나 데칠 때는 첫 번째 물은 꼭 버리세요. 그 물에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이 대부분 녹아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조류를 매일 먹는 식습관은 피하시고 제철 나물이나 다른 채소와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 계신가요? 납과 카드뮴, 요도 과다는 각각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 면역 체계를 동시에 흔듭니다. 한국기능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몸속 중금속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명과 불면, 피부염이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2.8배나 높았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독소가 여러 기관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밀한 68세님은 이명과 피부 가려움, 불면까지 세 가지 증상을 동시에 겪고 계셨어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중금속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고 셀레늄과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도록 도왔거든요. 무리한 해독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 꾸준한 식습관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이제 해조류를 완전히 피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실천 가능한 생활 속 해독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조류 속 요도와 일부 중금속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제대로만 불려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불린 물을 그냥 버려야지 재사용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을 때는 찬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리고 그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김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살짝 담갔다가 물을 버리고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습관인데 중금속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미역 불릴 때 물을 새로 갈아주시나요? 끓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해조류를 10분간 끓이면 요도는 90%, 비소는 70% 이상 제거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은 첫 번째 끓인 물을 꼭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에 영양이 있다고 생각해서 버리기 아까워하시는데 그 국물에 중금속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을 드실 때는 국이나 찌개보다는 데친 후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 갖고 계신가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은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결합해서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금속 해독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셀레늄도 과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해로우니까 자연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계란이나 해바라기씨, 표고버섯 같은 식품에도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드시면 몸이 스스로 중금속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혹시 해독을 돕는 식품 실천 중이신가요? 중금속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물만 많이 마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야 장에서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고 채소 반찬도 최소 3가지 이상 꾸준히 드세요. 나물이나 쌈채소, 샐러드 같은 걸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몸이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한 가지 식품만 반복해서 먹으면 특정 성분이 몸속에 축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과 미역을 주식처럼 매일 먹는 식단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물과 채소, 해조류를 번갈아가며 드시고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먹는 게 중금속 축적을 막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은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바꿔보기만 해도 몸은 스스로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김과 미역 같은 건강식 속에도 숨은 독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납과 카드뮴, 요도과다, 비소 같은 중금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었던 거죠.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이명과 불면, 피부염 같은 질환이 반복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귀에서 소리가 나는지, 왜 피부가 가려운지 원인을 모른 채 약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조리법과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면 오히려 해독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영숙 69세님처럼 2년 넘게 고생하던 이명이 2개월 만에 좋아질 수 있고 김도연 72세님처럼 청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박선영 65세님처럼 피부 가려움과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해조류는 찬물에 불리고 끓인 첫물은 버린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지켜도 몸속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을 먹을 때도 미역을 먹을 때도 다시마를 먹을 때도 이 원칙을 지키세요. 그리고 해조류만 매일 먹지 마시고 나물과 채소를 번갈아가며 드세요.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 계란 일주일에 서너 번, 물 하루 6잔에서 8잔, 채소 반찬 3가지 이상. 이렇게만 해도 몸은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셀레늄과 아연, 자연이 주는 해독의 힘을 주제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식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밥상,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